인터넷과 SNS 그리고 전화로 다문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다문화 톡톡톡 시간입니다. 네, 상담에는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좋은 말씀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네. 한국 남편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적을 칼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남성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뜨끔뜨끔하고 보시면서 약간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남성으로서 아빠로서 굉장히 좀 씁쓸하고 좀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집에 가갖고 굉장히 혼이 났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번 주에도 그렇게 촌철살인을 해주실 건가요? 이제 상담 내용을 좀 들어보면서,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되겠네요. 어깨가 무거운데요? 네, 우리가 여러 번을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고, 또 이제 하나씩 또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두 분 오늘 처음 뵙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두 분.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인사법은 이렇게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로. 그러니까 TV에서 이렇게 원장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문화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 또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원장님께서 이 가족들을 위한 많은 상담, 좋은 유익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사연들 그리고 다양한 갈등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그 갈등들 저희가 짚어보고요.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터넷 사연이 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힘들어하는 친척 언니 도움 줄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제목이네요. 저희 친척 언니는 중국 교포고요. 형부는 한국 분입니다. 결혼 생활 6년 됐고요. 둘 사이에 3살 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형부가 허리 디스크란 이유로 2년 정도 전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언니가 2년 동안 식당 일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형부는 그래도 일은 안 하고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형부가 연장 수속을 안 해주고 이혼을 해서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폭력으로 인해 언니 몸에 멍이 들기도 했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긴 놨는데 법이든 다른 것이든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좀 없을까요? 라고 저희 쪽으로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점점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남편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아내의 사연인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많이 들어본 그 부류의 사연인 것 같아요. 이런 갈등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연들이 좀 많나요, 원장님?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 6년이 됐는데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아내가 다 일을 하시고 또 폭력까지 있으시고 그렇죠. 또 거기다가 이혼하고.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또 위협까지 주잖아요.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서 그렇죠. 여기에서 못 살게 하겠다.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결혼 6년 차인데 최근에 2년 사이에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그동안에 4년을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 몸이 아플 때 이것도 좀 제대로 못 돌봐주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대로 또 할 얘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 감정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아내는 아내대로 고생했잖아요. 타국에 와가지고 솔직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은 맞아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은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이분이 정말 이 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함과 결단이 정말 필요하고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도 안 되고요. 이거를 용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용인해 주다 보면 사실 폭력에 대한 이 위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단호하게 좀 신고도 좀 하고 그냥 사진만 찍어 놓는 정도가 아니고 뭐 112 그 국가 기관에다가 이제 좀 도움도 받고 뭐 이렇게 만약에 되면 가정폭력이 범죄라고 하는 거로 인식
원인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은 상담, 교육, 기소, 유예가 있어요. 그런 특별한 또 이런 조치들이 있기 있어요?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이 폭력을 사용한 행위자에게도 세 사람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호하고 좀 더 아주 과감하게 좀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근데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본인은 아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분인가요? 네. 그분이 사진도 그렇죠. 찍어놨고 지금 이렇게 저희 쪽으로 사연도 보내주고 방법을 찾아주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본인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실제로 많고 주변인들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도와주는 경우가 있나요? 네, 많이 있어요. 무섭기 때문에 그럴 네. 근데 이제 저희 상담센터에서도 보면 본인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한 30% 되고 많이 없네요. 예,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한 30%. 그 이외에는 기타 자녀나 부모나 친인척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예. 지인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 부부가 이러면서 이제 신청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주변에서 우리가 요즘은 옆에서 죽어가도 사실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른 척하지 않고 관심을 보여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내에게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말까지 하는 건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생분이 이 두 분이 이혼을 해서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건지를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경찰청에 이제 정책 자문하면서 그런 상담들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경찰청에서도 그런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법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문화 법률지원단이 또 이제 발족이 돼 있어서 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법률적으로는 도움을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그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차없이 이제 뭐 그런 불법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처단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서 가정을 유지할 것이냐 또 분리해서 한국에서 따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을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행한 부부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지금. 아, 그래요? 자, 이제 첫 번째 보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는 부부가 있죠. 미루는 부부들.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벌써 2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미뤄온 있는데 거죠.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폭력적인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비난하고 인신공격하면서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불행한 부부의 특징인데 네. 이미 여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뭐 막말 비난뿐만이 아니고 인신공격, 뭐 협박, 폭행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통제권과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 이것도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남편분이 모든 거를 다 쥐고 아내를 좀 위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봐서는 지금 사실 수평적이고 평등적으로 대화하면서 행복한 부부로 가는 거에서는 이미 거리가 굉장히 먼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분이 지금 이제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는 불법 체류자로 돼서 그렇죠.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한국에서 못 살게 하겠다. 강제 출국되나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요. 예. 겁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그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이나 별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다만 이혼이나 별거의 잘못이 한국인 배우자 때문이라고 하는 거를 좀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폭력적인 거를 그냥 사진만 찍지 말고 사실은 아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게 필요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곧바로 입증 자료들이 이제 다 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무조건 그냥 출국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 게 참고 것 같은데. 예. 당당하고 좀 자신감 있게 맞서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저는 이 사연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남편분께서 허리 디스크라는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내분이 그분 대신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고마운 마음은 전혀
없이 이렇게 오히려 또 폭력을 쓰고 또 이제 3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가 뭐 맞고 다니는 모습이라든지 뭐 집에서 음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이까지 그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굉장히 걱정되죠. 그리고 우선은 이 사연으로 봐서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부부 관계 상담을 할 때 한쪽 이야기만 듣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또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적인 부분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2년 동안 돈을 벌면서 이 가정을 유지시킨단 말이에요. 평상시 다른 남편들 같으면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이면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에너지를 밖에 나가서 정말 고생 하더라도 내 남편이 몸이 아파서 그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내 남편이 잘 알아주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미안해한다. 빨리 나와서 내가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긋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중국 교포가 오다 보면 그런 약점, 아까 뭐 추방시켜버린다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결혼 생활을 6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바로 뭐 추방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안심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표출하고 그러면서 새로 설득도 좀 해보면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가정, 부부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저는 사실 사연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끼리 결혼한 경우에는 사실 찾아볼 수가 거의 없는 경우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파서 병중에 누워있고 아내가 어쩔 수 없이 가장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유독 다문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독특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좀? 원장님?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남편이 이 아내하고의 관계를 좀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평등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어야 되고 상호 존중이 있어야 돼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약간 이 아내에 대해서 뭔가 아까 얘기했죠. 이제 통제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뭔가 이게 분이 좀 안 풀린다든지 원하는 것이 취득이 안 된다든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까지 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약점을 이렇게 잡고 뒤흔드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나쁜 경향이 있나 봐요. 소인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때때로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화가 나요. 제가 상담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뿐이 안 되나 수준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서 인격적인 존중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 더군다나 아이 엄마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 더 많이 품어주면서 사실 더 많이 사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부족한 거죠. 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아쉬운 점은 대부분 이제 아시아권에서 오는 이주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는 일인 것 같은데 이 나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남편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거다. 내가 아니었으면 너 여기서 오지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 이주자에게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할 때요. 과거에는 우리가 배우자의 신혼 보증서를 제출했었어요. 2011년 12월부터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법이.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이런 경우 때문에. 왜냐하면 배우자의 신혼 보증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장 허가 신청을 누구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냐면 남편. 배우자. 그렇죠.
그런데 이 남편이 칼자루 쥐고 있는 거네.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꾸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폭력을 써도 이게 약점이기 때문에 그냥 벌벌 떨면서도 그냥 참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당당하게 좀 대응을 하셔도 된다. 그래도 절대 불법 체류자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적 취득을 그러면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사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 이분 국적 취득 가능한가요, 그러면?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결혼 이민자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 상태를 유지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 또 한국인 배우자가 만약에 사망을 하거나 실종이 되거나 이혼을 했을 때에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돼서 국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이분은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 약점으로서 계속 죽어서 지나는 이런 거는 불행한 이런 답습을 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남편분께서 이렇게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약간 좀 부족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남편이? 그러면 그럼 이런 경우에서 그러면 친권이랑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돌아가나요? 예,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 경우에도 한국이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요구되지 않아요. 아, 그 요구가 안 돼요? 네. 예전에는 꼭 이게 필수적인 거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의존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가정을 우선은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대신에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우선 가야 되고 왜냐하면 두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부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의 부분들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을 하면서 조금 더 행복한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데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런 사항들, 그런 정보들을 잘 모릅니다. 그게 제일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문화 TV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남편분께서 일반적으로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부인께서 어디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서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막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서 생각할 것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사실 100%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께서 분명히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꼭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가셔서 이 사연의 주인공께서도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다 있습니다. 시군구 단위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예, 무료로 다 상담 받으시고 도움을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남편분께서 다문화 가족센터를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혹시 직원분이 집에서도 방문해 주시나요? 방문 상담도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네, 방문 요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방문 요청으로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문화 톡톡톡에서는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래에 보이는 전화, 다문화TV 홈페이지 그리고 SNS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상담에 도움을 크게 주신 김숙희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